일단 기득분이신데 민소 지금 하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가 민소가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차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바로 거의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바꾸고 그거를 기본 강의도 다시 듣고 사례 강의도 다시 들으면서 이번에 저번 주에 합격자 발표 날 거의 기준으로 언급해도 되나요? 아니, 사실 좀 편하게 상담하고 싶어갖고 책 같은 거 언급해도 될까요? 이게 다 왜냐면 진짜 도움드리고 싶어갖고 이게 네. 다시 찍어요. 아니. 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다시 듣고 사례집도 바꿔서 그거를 통암기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동차 때 약간 날림식으로 이렇게 그쵸. 듣잖아요. 그쵸. 그렇게 안 하고 문제를 제가 다 풀어보고 암기를 하고 그만큼 수강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인소를 이렇게 쌓아갔거든요. 그쵸. 그게 혹시 지금 박승수 변호사님 거.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번 다 들으면서 조현준 변리사님 판례 강의를 수강을 했고 사례 강의도 수강을 했고, 그래서 사례집 핸드북을 지금 연기를 하고 있고, 상표법을 지금 거의 못하긴 했거든요. 동차 때 판례 심화 강의를 김영남 변리사님 걸 수강을 했었고, 네. 그래서 민소를 아예 처음부터 밟으니까 어차피 상표를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 추천은 일단 전 동차 때 민소 못 본 편은 아니었어요. 한 55점 정도 나왔었는데 저도 동차 끝나고 이제 기득 기간 때 처음에 한 게 민사소송법 그 심화 강의 들었어요. 사례 강의 다시 한 번 더 들었어요. 저도 사례 강의 다시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 신청을 하고 심화 강의 들었어요. 그 저랑 같은 분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지금 기간에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한 1월까지는 민소만 해도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민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양도 많고. 근데 뭐 민트성 나눠서 하시면 당연히 좋긴 한데 좀 민소 점수를 많이 올리셔야 되니까 일단 하실 때 공부를 그 사례집 통합 보시니까 그러니까 사례집 보시고 일단 통합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먼저니까 그냥 보면서 이제 좀 최대한 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못 외워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사례집 보시면서 목차를 이제 잡으시고 사례집 볼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제가 들고 있을게요. 예를 들면 이거 써도 될까요? 이게 사례집 책이면 그러니까 여기 위에 문제 있잖아요. 여기 그게 있어요. 그 문제만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사례 강의 다시 들을 때도 아니면 사례집 다시 볼 때도 여기 보고 목차를 한번 세워봐요. 그 다음에 내가 세운 목차랑 뭐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보면서 외우시고 무조건 목차는 다 세우셔야 돼요. 사례집 푸실 때. 이거 읽는다고 절대 안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목차 다르면 이제 솔직히 강사님 목차가 더 좋겠지만 자기 목차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예를 들면 변론주의 문제예요. 그러면 좀 기계적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뭐 변론주의의 의야 내용, 주장 책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보통 그거 쓰잖아요. 그 변론주의가 뭔지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뭐 변론주의의 내용이 되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실이 뭔지, 왜냐면 그게 변론주의의 대상이니까 그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별과 완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가냐면 그러니까 변론주의가 뭔데 이게 1번이고 2번은 이제 변론주의가 뭔데인데 그거 설명했으니까 이제 변론주의가 어디 적용되는데 그거 쓰고 만약에 주장과 증거를 내야 되는데 증거를 안 냈으면 왜 목차가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요번 1번 문제 혹시 기억나세요? 시험. 네. 기억 잘 안 나요. 1번 문제가 뭐였냐면 사례집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채권자가 대리소송을 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자기한테 지급하라.
그리고 얘는 자기한테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처음에 그 법적 성질을 쓰는 이유가 이제 고유의 대입권자로 따르면 소송물이 다르잖아요. 이게 아마 기판형 문제였나 중복소지 문제였나 까먹었는데 저도 기판형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 그 무슨 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고유의 대입권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예 소송물이 아예 달라서 그런 기판력이라고 해볼게요. 기판은 저쪽 문제가 아예 없고 그래서 처음에 소송물이 원지를 잡아주는 게 논리적 선순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차가 나온 이유가 소송물이 뭔지를 잡아줬구나. 그럼 그 다음 나올 목차가 뭐냐면, 이제, 소송물이, 그러면 이거 그, 피드의 권리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는 알겠다. 근데 각기 자신한테 청구했을 때도 여전히 소송물이 피드의 권리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목차였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판례 써주시고, 그냥 고등법원에서는 그 소송물이 다르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소송물이 같다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청구한 게 이제 대법원 논리에 따라서 같다면 세 번째 목적으로 나오셔야 되는 게 이제 근데 그 일부 청구 사안이었거든요. 일부 청구한 경우 어디까지 소송물이 같은가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만약 일부 청구부터 쓰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왜 목차가 그렇게 나오나 좀 생각을 하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자백 같은 거 나올 때도 뭐 일치불주사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자백 쓸 때 이런 것도 써줬어요. 시간 남으면 자백이 일치하는 뭐 자신한테 불리한 주요 사실에 대한 진술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목차에서 그럼 저는 그 주요 사실이 뭔데 그거 변론주에 나오는 목차 있잖아요. 한 번 더 써줬어요. 왜냐면 자백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백의 효력, 자백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해서 뭐 불려준 사실 288조 혹은 뭐지 법원에 대한 구속력,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이런 식으로 좀 목차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민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그러면 지금 민소를 통합도 꼼꼼히 봤거든요. 그리고 사리집도 막 목차를 이렇게 제가 그거 앞에 문제를 보고 잡기에는 실력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안 되면 그냥 어쨌든 암기하고 지금 메일 쓰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메일 쓰기를 기출 문제 핸드북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사리집을 공부하면 기출 문제 핸드북으로 메일 쓰기를 하니까 거기서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하시고 계세요. 어떻게든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딱 보고 한번 딱 보니까 약간 여기서 사례집을 이 계획이 월수금이 저희가 매일 쓰긴 하는데 그때를 그냥 아예 민소를 하는 날로 해서 통합 보고 사례집 공부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기출문제 핸드북을 기출문제를 봐야 되나 아니면 사례집을 해독을 올려야 되나 약간 이게 좀 고민되긴 하거든요. 어차피 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일단 통합 먼저 보시는 게 먼저고 기본서류고 그 다음에 사례집을 보시거나 사례집 목차가 좀 더 자세해요. 사례집을 보시고 그다음에 메일 쓰기로 이제 핸드폰을 그건 잘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민소 점수를 확 올려야 되니까 저희 시험은 솔직히 천하의 제일 민소 대회거든요. 그래서 민소를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서를 일단 꼼꼼히. 네,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기본서 얼마나 꼼꼼히 읽었냐면 지금 뭐 P 하면 옆번호 P 하면 기판력, 그다음에 뭐 Q 하면 병합소송, 그다음에 R 하면 주관적 병합 이렇게 아직도 목차가 뭐건지 생각이 나요. 그 주소가 그러니까 주소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운 흐름이 있잖아요. 민소가 제일 처음 관할이 나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법의 구조 자체가 법원이 먼저 나와야죠. 그 다음에 당사자, 거기 소송하는 당사자가 나올 거고, D에서, 이제 옆번호로 치면. E에서는 당사자 도와주는 사람들, 대리인들. 혹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거기까지 하면 이제 법원에서 누가 소송을 하는지 소송의 주체와 장소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F에서 소송에서 처음에 소위, G는 소송물은 뭔데, 이런 식으로 되게 그게 민소가 논리적이에요. 그 법 흐름이.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좀 아시는 게 그래서 1독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입체적으로 아시려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법을. 그 다음에
뭐 선택 과목은 잘하시는 것 같고. 선택 과목. 근데 선택 과목 아예 다른 거 하셨으니까 아, 네. 일단 그렇긴 한데. 사실 저 주변에 보면 이제 디보는 저희 8월 시험이었는데 한 5월쯤 시작하는 것 같은데 5, 6월 저도 이때쯤. 한 5월쯤부터 했는데 그래도 이건 네, 좀 시간 여유 있으시니까 베이스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 민소했어요. 오전에요. 오전에 가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통합 보는 날은 그러니까 통합 1도 끝날 때까지 딴 거 안 하고 사례집 안 풀고 근데 지금 뭐 매일 쓰기 하고 계시니까 근데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통합 봤어요 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 특허나 상표 점심 먹고 오후에 특허나 상표 하나 하고 저녁에 저는 연락각 했는데 그게 통합이 딱 끝나면 이제 그 자리에 사례집을 넣으시면 돼요. 사례집을 넣고 한 하루에 한 20문제씩 푼다. 사례집 이제 끝나시면 그 아침 그 자리에 이제 핸드북을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다시 통합 보시고 사례집 보시고 핸드북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민소는 될 것 같아요. 저도 민소 자신감 엄청 많았어갖고 그 작년에 GS 할 때 맨날 거의 상위권이었거든요 민소는. 근데 민소가 자신감이 있어야지 2차가 잘 풀리는 게 솔직히 동차 때는 민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민소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을 넘으면 되게 할만해져요. 왜냐면 다 정형화가 돼 있으니까. 하여튼 민소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특허는 전 상표는 기본서 거의 안 봤어요. 상표는 기본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에 이제 좀 봤고 판례집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거의 판례집 보고 사례집 풀고 판례집 보고 사례집 풀고. 특허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서 보시고 특허는 좀 기본서 보시고 판례집 보시고 다음에 사례집 보시고. 그 사례집을 특허나 상표에서 사례집 혹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똑같이 민소랑 똑같이 하루에 뭐 예를 들면 15문제 푼다 하면 사례집 문제 보시고 목차 쭉 적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질문 몇 개 있는데 그럼 교재 일단 민소에서 교재 혹시 여러 개 보셨는지. 전 통합밖에 안 봤어요. 생각밖에 안 봤어요. 이게 사실 거의 모든 게 편집될 것 같긴 한데 전 거의 통합밖에 안 봤고 또 뭐 있으실까요? 그럼 아까 특허법은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어떻게 다 어쨌든 다 보신 거고. 잠시만요. 저 그 끝나고 뭐 밖에서 말씀하셔도 되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 1차분이신가요? 2차분? 2차분이요? 아 그러면 같이 오셔서 하도 될 것 같은데. 같이 하셔도 네. 저 거의 다 끝났어요. 아 왜냐면 같이 2차 어차피 제 공부 과목 같은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 혹시 일로 지금 그러면 기득분이신 건가요? 네, 혹시 선택 과목은 디자인으로 생각이. 동차 때도 디자인이셨고요? 아니요, 저작은 했는데 전자기학이요? 저작이요. 아 저작권이요? 네. 근데 저작이 양이 적어서 뭐 해도 되긴 하는데 저작은 약간 내가 공부를 했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디자인 보고 그냥 어차피 디자인 보고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서 그쵸. 다 외우고 들어가려고. 혹시 동차 때 점수가 혹시 특상은 적당히 괜찮이 나왔는데 특상은 명가락 때 네. 나왔는데 상표는 45만 나왔어요. 잘 보셨네. 네, 민소가 과락이고 저작도 과락이고. 그럼 일단 선택 과목 과락 맞으면 바로 바꾸셔야 돼요. 제 생각은. 근데 저작은 아예 그냥 그 인강만 듣고 들어간 거라서 법상 보고 이렇게 민소는 몇 점 나오셨어요? 어차피 편집해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민소 과락인데 여기도 비슷하거든요. 저 24점 받았어요. 지금 민소 공부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근데 민소를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종합반 들어오고 나서 계속 거의 민소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스터디를 일찍 오랬거든요. 4명이서. 그래서 사례집 이제 완독을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사례집 완독을 해요. 근데 월수분 해가지고 8개씩 외워가지고 네. 4명이서 그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2개를 쓰고 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날 하루 8개는 거의 완벽하게 외워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러니까 무조건 기득 때는 제 생각에는 민소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기득 시작하고 바로 그냥 민소부터 했어요. 한
2달 내내 민소만 했어요. 네, 저도 거의 그냥 한 80% 하고 있어요. 80%. 근데 이제 민소가 동차 때는 되게 어려우신데 이제 하다 보면 쉽거든요, 제일. 예, 그래서 약간 지금 조금 자신감이라고 하긴 그런데 조금 뭔가 이제 써진다 이런 느낌은 받아요. 네. 왜냐면 민소가 목차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목차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요번 1번 문제에서 그 이제 소속물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이제 각기 자기한테 청구했을 때 뭐 기판력이 작용하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였으면 이게 기판력인지 중복 소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제일 처음 1번 목차가로 나오는 게 법적 성질이에요. 그게 왜냐면 만약에 고유의 대입건설이에요. 그럼 각각 자기한테 청구하잖아요. 그럼 소속물이 다르니까 애초에 기판력이 미칠 이유가 없겠죠. 예를 들면 기판력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거부터 잡아주시고 이제 피대의 권리가 소속물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1번 목차가 거기 나오는 거고 2번 사례집의 목차가 괜히 그 순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2번 목차는 예를 들면 근데 그 경우에 만약에 소속물은 피대의 권리다. 근데 각기 자기한테 청구를 했으면 이행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소속물이 여전히 같은가. 그래서 2번 목차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선결적인 부분으로 네.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소속물 유무이나 뭐 대의권의 뭐 법적 성질이나 뭐 이런 네. 꼭 써줘야지 그걸로 흐름을 네. 만들 수 있는 선결적인 부분을 많이 알아두면은 그거 그냥 기계적으로 네. 앞에 목차로 쳐놓고 원점 정리 밑에 바로 쳐놓고 그다음 그걸로 이제 얘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답을 그쵸. 네. 저도 이제 그런 많이 나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소속물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충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쵸. 신문 나죠, 그럼. 이제 2차 보실 때, 이제 시험 보실 때 되시면, 그거 대위소송 그거 쓰기도 싫어요, 그냥. 그 법적 성질 그거 진짜 한 100번 써봐갖고. 그리고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근데 민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네. 스터디, 다른 스터디신가요? 저는 혼자 하고 있고 매일 저는 쓰기. 매일 쓰기만 하고 예, 매일 쓰기 저희도 원래 매일 쓰기 들어가야 되는데 매일 쓰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핸드북 끝나실 건데 저희도 이제 사례집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지금 핸드북은 어디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핸드북을 그 전에 하셨잖아요. 네. 레이싱. 그거처럼 띄엄띄엄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근데 아마 이번 달에 저희가 그 한 회차 끝나서 그 핸드북이 조금은 짧은 느낌이 있어서 네, 그쵸. 저희가 아마도 사례집으로 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둘 다 푸셔야 되는 건 어쨌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문제의 소재도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고민을 기득기간 내내 했어요. 문제의 소재를 어떻게 쓸까.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특강 해주시면 좀 빨리 읽혀진다. 그러니까 채점하는 시간이 한 명당 적다 이러시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문제의 소재를 되게 잘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민소로 치면 문제의 소재 이렇게 쓰고 아까 그 1번 문제 예를 들면 각기 채권자들이 자기한테 청구한 경우 대위소송에서 소속물이 무엇인지 검토한 후 만약에 소속물이 피대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각기 자신한테 청구하는 이행 부분이 있다면 그 경우에도 여전히 소속물이 같은지 살핀다. 그 후에 소속물이 같다면 일부 청구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소속물이 중첩되는지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교수님이 제 생각에 딱 문서만 딱 보면 이 순서대로 쓰겠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런 문서를 좀 잘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조별리나님도 그렇게 쓰시는데 좀 답을 좀 문서에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예를 들면 특허법이 뭐 거절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문제되는 조문이 42조 사망이로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쉽게 실시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를 이하 살핀다. 이런 식으로 답을 좀 전 문서에 넣어줬어요. 그래갖고 일단 저는 그렇게 봐서 제가 합격을 했으니까 그거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문서를 좀 답을 넣어주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문서 쓸데없는 거 의의 취지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전 따로 빼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판력 문제가 나오면 확정된 후제고 쓰고 시작하잖아요, 문서에.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 정답을 넣어주고 기판력 의의 취지를 밑으로 따로 빼서 쓰거나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질문 또 있으신 게 그 문제 뭐 상표 같은 거는 어쨌든 모든 과목에서 사례로 나오니까 전 사안 포섭할 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빼다 박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느 정도 압축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필석 되시면 문제에서 준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말 베껴 쓰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판례집을 진짜 많이 보시면요, 그걸 판례 형식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를 보면 판례에서 사안 포섭을 해줘요. 상표 사례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얘는 외관이 뭔데 얘는 외관이 뭐다. 그래서 얘는 뭐 유사하다. 그러니까 좀 유사해 보일 수 있다. 뭐 혼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판례 형식으로 사안 포섭이 돼 있어요. 판례집을 보면.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가져와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롤렉스 판례 같은 게 나오면 뭐 고객층은 여기는 뭔데 여기는 뭐다. 여기는 상품이 뭐 비싼 편인데 롤렉스는 싸다. 혹은 속고거 파는 거. 네, 하여튼 뭐 파는 것도 뭐 여기 면세점이고 여기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거예요. 아마 그 하나 쭉 나열해서 뭐 롤렉스는 이런 거래 실정이 있고 쭉 나열해서 뭐 롤렉스는 이런 거래 실정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뭔가 비교해주면 판례는 비교하고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그건 판례를 진짜 많이 보시면 돼요. 판례집을 전 상표는 거의 판례집으로 공부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롤렉스라서 그런데 처음에 이제 문제 소재 이제 할 때 이제 뭐 구체적 거래 실정이냐 뭐 일반적 거래 실정이냐 이게 뭐 문점인데. 그쵸. 그럼 저는 근데 네. 네. 문점 정리해서 이제 뭐 롤렉스랑 로렌스는 외관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칠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롤렉스에서 첫 글자랑 세 번째 글자는 완전 동일하고 두 번째 글자는 초성, 중성, 중성 중에서 초성, 중성, 동일 이런 식으로 판례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쵸.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거를 판례 사안을 그대로 다 박아버리면 양이 엄청나게. 문서에서요? 네. 지금 문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안 쓰고, 그러니까 제가 답을 박으라 그랬던 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안 포섭에서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제 나오면 문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는 로렌스랑 그 문제 소재 쓰고 그 만약에 외관이 유사해 보이는 상표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외관이 유사해 만약 일반적으로는 출처 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 거래 실정을 살필 경우 뭐 비유사, 그러니까 이게 출처 운동에 뭐 염려가 없는 경우 이때도 여전히 양상표가 유사한지 뭐 판례 태도로 살핀다 이런 식으로 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런 뭐 초성이 뭐고 중성이 뭐고 이건 이제 사안 포섭에 놓여 쓰시는 거고, 문서는 조금 그러니까 너무 길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쟁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적으로 출처 운동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거든요. 그게 구체적 출처 운동이. 그래서 근데 그건 또 판례 부분이라서 또 문서에서 너무 판례를 박아버리면 안 되니까 제대로 알고 있다. 그냥 그러니까 좀 간단히 판례를 요약하셔서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출처 운동이 있는데 있을 수 있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있는 데라고 또 박아버리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비교사로 몰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출처운동 없다고 몰고 갈 거니까 일반적으로 출처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구체적으로 출처운동이 없을 때 뭐 양산표는 공존할 수 있는지 이하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이런 식으로 좀 알고 있다, 나 이 문제 잘한다, 나 이거 논점 쟁점 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시고 문서에서. 근데 사례에 물어보신 거는 판례집을 그냥 보시면 돼요. 계속 상표는 그냥 판례집 위주로 보시고, 물론 기본서도 중요한데 좀 상표는 좀 특허와 달리 학설이 적어요. 특허는 학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상표는 좀 판례 위주로 하시고 특허는 또 판례가 어려워요. 걔는 이제 판례집 보시면 사안이 무슨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안을 저는 자세히 안 봤어요. 거의 좀. 저도 특허 판례는 보기가 싫어요. 저도 그냥 그건 저거 조별리 스님 책이 진짜 좋아요. 그 판례집 되게 좋고, 그거는 그게 저희 2차 때도 거의 절판이라고 못 샀거든요. 그 품절이라고. 혹시 두꺼운 거 마시는 거? 저는 얇은 걸로 봤어요. 핸드북 판례. 네, 그거 품절이었어요 저희 때. 맞아요. 그때 사례집도 품절이었어요. 근데 두꺼운 것도 좋아요. 저는 시간이 좀 없는 편이었어서. 그럼 특허는 사례집은 조변님이 사는 거? 저는 2개 풀었어요. 네. 저 조별리 스님 거랑 그 해례 풀었는데, 해례,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별리 스님 거는 일단 해례는 좀 다 있잖아요. 완전. 다 있고 좀 내용도 많고 학설도 좀 많이 써 있어요. 그게 특허법 주해백 계신 거라. 근데 이게 한
여섯 문제 중에 하나 정도 마음에 좀 안 드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믿음이 안 가는 부분, 이거 좀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해례가 좀 목차 연습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목차가 되게 논리적이고 해례가 조별이사님 대신 문제가 되게 좋아요. 사례적 문제가. 해례는 이제 좀 변호사 시험 혹은 변리사 시험 혹은 이런 거 가져온 거거든요. 네. 조별이사님 자기 자작으로 만드시는 것도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일단 실력이 좋으시니까 진짜 그러니까 변리사로도 실력이 좋으시니까 이제 이건 갖고 와서 얘기해야 돼. 일단 조별리사님 거는 이제 그 문제 질이 퀄리티가 너무 좋고 의의랑 취지랑 검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대로 예를 들면 빼다 썼거든요. 예를 들면 권리소진 같은 거 나오면 저도 이번에 권리소진 시험에서 한 줄 좀 쓰긴 했어요. 왜냐면 1번 문제인가 해서 외국 뭐 기업에서 뭐 3번 문제인가 해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3번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해례는 이제 주에 있는 걸 베낀 건데 조별리사님은 본인 생각이랑 법적 판단을 같이 적으신 건데 이게 변리사님 말이 맞는 게 예를 들면 좀 권리소진 나오면 이게 소유권이랑 특허권이랑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왜냐하면 소유권자를 보호해야 되냐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되냐 이건데 권리가 소진됐다고 하면 소유권자를 보호하는 거고 소진이 안 됐다고 하면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권리소진 쓸 때 뭐 소유권과 특허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허권이 뭐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소유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뭐 권리소진을 판례이론으로 만들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조별리사님 사례집은 일단 검토의 취지 너무 좋아요. 근데 근데 해례는 이제 학설도 괜찮고 판례가 그대로 써 있으니까 좀 보기 편하고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간 남으시니까 저는 특허는 사례집 2개 봤고요. 해례랑 조별리사님 거랑 그렇게 딱 2개 보려고 하거든요. 2개 하면 그건 충분해요. 그 정도면 그거랑 이제 기출문제. 네, 상표는 이제 아니면 김영남 변리사님에 따라서 네. 배운 대로 하고 네. 이제 근데 사례집이랑 기출문제 합해도 한 100문제 초반 정도라서 그거 풀어보고 이제 GS로 추가하면 네, 그럼 돼요. 민소는 그냥 사례집이랑 핸드북만 보시면 되시고. 사례집이랑 핸드북만 이제 하면은 한 450개 정도. 그쵸. 그거 다 외우시고 들어가면. 한 90% 정도 외우면 한 70점 나오나요? 올해는 70점 별로 안 줬어요. 올해는 이제 민소 점수가 작았고. 69만 정도. 네, 제가 사례집에서 제 생각에는 한 85% 정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답은 다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64.3인가 그러니까 일단 450개 그냥 하루에 10개씩만 외우셔도 한 2번 반복하면 되니까 그거 하시고 선택 과목은 일단 저랑 다르시니까 수업이 한 2분 남아갖고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래서 연락 신청 해야 될지 고민. 그거 하시는 거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안 했는데 동차 때 왜 그렇게 점수 받았는지 궁금하니까 네 그거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허는 일단 과락 아니시니까 특허는 어떻게 쓰면 되겠다. 민소는 이렇게 쓰면 안 돼. 민소 일단 몰라서 그랬다고 치면 상표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열람 신청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열람 신청 뭐신지 아세요? 네. 그거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제가 동차였으면 알면. 일단 제 생각은 민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민소부터 하시고 근데 잘 하시고 계세요. 일단 그 다음에 민소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했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예를 들면 쉬는 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상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전 밤에 연력각 했는데 이제 연력각도 저는 6월 5월부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이제 민소를 좀 더 많이 하시고 특허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마지막 기간에 아침에 민소, 점심에 특허, 오후에 특허, 저녁에 연력각을 했다 그러면 4월까지는 뭐 하루 종일 민소, 저녁에 특허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민소, 저녁에 상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민소 먼저 가져가시고 민소 자신감 붙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특허 하시고 그 다음에 상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소 이제 판례를 외울 때 이제 진짜 자주 나오는 판례 같은 경우야 이제 너무 자주 봐서 뭐 거의 99% 비슷하게 적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무슨 사건에서 뭐뭐에 의해서 학설로 치면은 이러한 견해이다. 이까지도 적을 수 있겠지만은
좀 많이 안 본 판례 같은 경우는 그거 좀 꼼수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키워드 정도만 기억나요. 키워드 좀만 기억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그러면 그 문제에서 사안을 줘요. 근데 그 사안이 판례 사안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례집이 그렇더라고요. 어떠한 사건에서 네. 판례는 이런 뭐 키워드 한 두세 개 넣으시고 이러한 식으로 판시했다 하고 하면 4줄 쓰거든요. 네. 좀 그럼 이제 제가 동차 때 그렇게 썼는데 네. 많이 못 외워갖고 점수 잘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례에서 줬던 그 뭐 이전 등이 줬던 네. 관련된 거면 뭐 거의 다 웬만하면 그게 뭐 판례에 그런 나오는 네 그렇죠. 것 이러이러한 사건에서 판례는 뭐 어떤 해서 무슨 설의 태도를 취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냥 한 줄 반 외우는 거를 4줄로 불려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동차 때 그렇게 했는데 점수도 나왔어요. 저는 동차 때 근데 55점. 그게 재수 없어가지고 얘가 진짜로 교수님이 막 제대로 그냥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면은 그러면 이제 그래서 민소도 판례를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서 그렇게 했는지. 사실 이 차가 답이 없어요. 이게 제가 맞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수업이 있어서 저 카톡 아이디 혹시 저 혹시 카톡 아시나요? 예 그때 그